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동 교수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2주차 2시간 첫째 시간입니다. 전주에 배운 거 잠시 살펴보고 어, 이번 주 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경영이 필요한 3M이 뭐라고 그랬죠? 어,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M은 money였고요. 두 번째 M은 man, 사람. 세 번째 M은 머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돼 있었죠. 5M, 5M이 할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머티리얼, 원자재가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그래서 5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첫 번째 M, 머니에 관련된 우리 경영학 과목은 첫 번째는 회계학, 회계학, 또 재무관리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관련된 부분이 경영학 책에는 경영학 과목에는 인사관리, 예, 그리고 머신에 관련된 거는 생산관리, 예, 그리고 이제 마케팅.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5개 과목이 핵심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회계관리, 재무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앞에서 말하는 머티리얼 부분은 생산관리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영의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 과목들에서 매번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하면은 뭐가 생성이 되죠?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MIS 관련된 인포메이션.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게 전략이죠. 그래서 5MIS를 이야기했죠. 5M, 그 다음에 I는 인포메이션, S는 스트래티지, 전략을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우리 내부의 회사에서 갖춰야 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모든 회사에서 다 갖추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업은 생산 부분이 좀 빠지요.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면 업종이 좀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경영의 기본적인 기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우리의 경영학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과목들이 더 세세한 과목들을 배우는 거죠. 회계학에서도 뭐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필요에 따라서 더 세분화해서 배울 수 있고요. 재무관리도 투자론도 있고요. 또 증권시장론 같은 과목도 있고요. 자, 마케팅에서는 자, 소비자 행동, 소비자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비자 행동론. 경영 인사관리에서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조직 행동론. 이런 과목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서도 우리 배운 지금 이 과목인 MIS 과목, 또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또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생산관리 쪽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구매관리, 그 다음에 재고관리, 원자재에 대한 재고, 완제품에 대한 재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이런 과목들이 또 세부 과목들로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직에서 기능으로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사실은 없으면 가급적 적으면 좋은 게 뭐였어요? 경쟁사였죠. 경쟁사, 컴페티터. 그 다음에 많으면 좋은 거, 고객이죠. 커스터머. 그 다음에 커스터머한테 우리가 제품을 제공을 할 때 원자재가 필요하죠. 그걸 제공하는 공급사, 서플라이어. 그래서 5MIS, 서플라이어, SCC 그랬죠. SCC. C는 뭐 컴페티터,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지금 SCC는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이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경영자는. 그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세금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경향 같은 걸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에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대표적인 게 기술 부분도 여러분이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특히 요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기술 같은 거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그런 기술들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로 창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여러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SNS도 홍보하지만 그 사람들이 홍보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되죠. 그럼 홈페이지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부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케이팝 문화, 또 사회 현상, 그 다음에 경제. 돈이 많으면은 경제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씀씀이가 생기잖아요. 수요가 발생이 되죠. 그거에 따라서 잘 되는 데 있고 못 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 큰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SCC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거시적인 외부 환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런 부분에도 이제 우리 이제 경영학도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장이 되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덜 쓰지만 실제로 기업에서는 매우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고해줘야 되긴 합니다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처럼 코비드19처럼 그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미치는 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업종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관광이었잖아요. 관광. 거기에 따른 숙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죠. 그럼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겨내는 데가 있고 또 이겨내지 못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 만들지만 고객이 경쟁사가 치고 들어오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고객이 마음이 변하면 또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고 또 공급사가 좋은 제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뭐 많으면 50% 나머지는 외부 환경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SCC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부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50%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도 해서 이제 전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조직도 부분은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그런 기능들이 과목들이 어떤 경영학으로 보면 과목들이 다 어디에 스며 들어가 있어요? 조직도에 다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 분류 및 회사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분류 및 회사 부분은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이나 창업 두 개가 되겠죠. 근데 경영학도인데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를 몰라요. 너 어느 회사에, 자네는 어느 회사에 들어갈 거야? 잘 몰라요.
회사만 아는데 산업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산업. 학교는 교육 산업이잖아요.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럼 대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유치원도 있고요. 음, 그 포함한 그 높은 범위가 이제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 산업 안에 특정한 회사가 있는 거죠. 뭐 그것을 유사 업종으로 보면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회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 그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1차 산업. 1차 산업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거죠. 자연에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이 많죠. 농업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뿌려놔도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 자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비닐하우스나 또 IoT로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만든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좀 하죠. 그러니까 자연에 많이 의존적인 거를 의존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가장 근본 뿌리 산업이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이걸 쭉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런 걸 생산해서 먹고 사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산해서 먹고 사는 회사가 있다. 농업, 뭐 보리, 쌀, 밀, 옥수수, 감자, 과일, 농장이잖아요. 농장, 또 채소. 이걸 만들기 판매라 또 이제 한편으로는 뿌리만 중심으로 하는 것, 줄기를 팔아먹는 회사, 잎을 팔아먹는 녹차. 이런 건 잎을 파는 회사잖아요. 녹차. 그 다음에 열매를 파는 사과 같은 거, 배, 사과, 감,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농업 이 업종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업종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축산업. 소, 돼지, 닭, 오리. 여러분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기르는 사료 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 어, 여러분 동원 참치 들어보셨나요? 사조 참치.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죠. 광어, 참치, 연어, 뭐 오징어, 갈치, 명태, 조개, 킹클레, 갑각류.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나요? 이런 수산업. 그 다음에 임업, 소나무, 꽃나무, 원예, 정원수. 이런 게 이제 1차 산업이라죠.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이런 데도 이제 여러분이 종사할 수가 있고요. 자, 2차 산업은 생산, 건설과 같이 완성된 산물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가공, 제조, 또 건설업, 전기, 수도, 가스업 이런 거를 이제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광업. 광업에는 이제 천연자원을 가지고 석탄, 석유, 철, 구리, 우라늄, 뭐 다이아몬드, 천연가스, 석회성, 모래, 대리석. 이건 이제 건설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광업. 그 다음에 기계장치 제품 생산. 기계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기계장치잖아요. 그런 제품 생산하는 업체. 플랜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토목, 도로, 건축공사,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회사. 원래는 이제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 그 에너지를 보면은 불, 나무, 물, 동물, 그다음에 석탄, 전기, 석유, 원자력. 최근에는 이제 수력, 풍력, 태양광 이런 산업들로 또 번지고 있죠.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농업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농업하고 유관된 산업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엄청 땅이 넓잖아요. 그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쟁기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해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트랙터, 콤바인. 가장 유명한 회사가 존 디어라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된
회사, 산업. 그 다음에 농업 설비, 비닐, 천막, 분무기, 펌프 만드는 회사. 또 자재, 비료, 사료, 살충제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면은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하고 이제 발효시키고 또 포장하고 하는 이 식품공학 관련된 산업. 또 거기 관련된 뭐가 있어야 돼?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품공학과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송하고 또 그런 관련된 연구 개발 또 교육하는 산업들이 농업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굿즈 관련된 거라고 보고. 다음에는 3차 산업. 무형의 서비스 제공이죠. 예. 무형의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금융, 증권, 보험, 교육, 법률, 의료, 법학, 이제 변호사, 판사, 뭐 검사 이게 법률이죠. 교육은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의료, 의사 선생님들, 컨설팅, 운수, 창고, 관광,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도소매, 레저, 부동산, 그 다음에 컨설팅, 에이전시, 예, 에이전시는 뭐 채용 관련된 거 서비스 해준다든가, 법률 자문한다든가, 회계 처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또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버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갈 거냐, 1차 산업에 종사할 거냐, 2차 산업에 종사할 거냐, 3차 산업에 종사할 거냐, 그것도 여러분 고민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차 산업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1차 산업에 의성 마늘 재배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걸 뭐예요? 마늘을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늘 고추장 또 흑마늘 진해 이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2차 산업이죠. 그걸 가지고 생산하는 거. 다진 마늘, 마늘 소스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1차 산업 곱하기 2차 산업 더하기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곱하기. 그 다음에 3차 산업. 그걸 가지고 사실 체험하게 하고 관광으로 만드는 거죠. 관광 산업으로. 그래서 생산 농가나 가공업체에서 체험 또 체류 숙박업, 체류 시설, 장소를 제공해서 부가가치 있는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 보면은 만드는 늘 안 되잖아요. 그거 가공하면은 100원짜리가 150원이 되고 또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차 산업으로 특히 그 농업, 임업 이런 관련된 지자체는 이런 그 체험학습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업의 업종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그래서 경영학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영학은 사장학이다 그랬잖아요. 사장.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 외에 이제 산업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그 SOC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SOC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굿즈를 전달하는 거. 굿즈는 굿즈나 물건이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인간 사람이나 물건이나 류는 이제 이동시키는 거. 그걸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육해공이 있다는 거죠. 육지, 해상, 그 다음에 공중. 이것들이 발달이 되어야 빠른 이동이 가능하겠죠. 소비자에게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전달해 주기 위한 통로죠. 그래서 그 육지도 도로나 철도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굉장히 많이 촘촘히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빠른 배송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또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상, 항구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뭐 군포항이라든가 이런 항구들. 그다음에 공중 공항, 인천공항 뭐 그 각각 공항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이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정부에서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발달이 되면 도로 건설업 발달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업이 발달이 되고 자동차 제조업, 그 다음에 트럭, 렌트카업, 철도 건설업, 기차 제조업, 철도 관련업, 항만 건설업, 조선업, 해운,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 해운 아주 강국이죠. 세계적으로. 또 무역업, 관세사, 공항 건설업, 비행기 제조업, 관광업, 또 우주 발사대, 우주 정거장 제조업, 우주 제조업, 우주 운송업 뭐 이런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되겠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이제 정보입니다. 정보도 유선과 무선으로 전달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 거의 무선 5G, 6G, 5G 시대가 돼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지만 또 유선으로도 많이 전달하죠. 그래서 하드웨어 이런 걸 정보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PC, 서버, 뭐 대용량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 프로그래밍 짜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사람, 또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사 시스템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유지 보수하는 해주는 그런 업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 움직이려고 그러면 하드웨어가 움직이려면 운영체제가 있어야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대표적인 안드로이드냐, iOS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도 DBMS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된 거는 스마트폰, 또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5G 통신이 돼야 되고 어플 개발하는 회사, 그 다음에 웹이나 앱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산업,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요즘 노 비즈니스 모델에서 벤처 창업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들이 앞으로 많이 더 발전될 거라고 봐집니다. 자, 교수님 쭉 말씀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업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게 많지 않잖아요. 여성들은 화장, 의류, 뭐, 그 다음에 액세서리. 남성들은 뭘까요? 뭐, 커피숍,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무 작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아주 넓은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회사는 몇 개나 되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간단히 물어봤습니다만, 기업 수를 보면 20년도에는 720만 개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이 9,300개. 엄청 많죠. 근데 대기업은 0.01%밖에 해당이 안 돼. 99.9%가 대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21년 기준으로 보면 770만 개나 되는 거예요. 770만 명의 사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장님이 770만 명. 여기에는 이제 소상공인까지 들어가요. 95%가 소상공인이에요.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도 사장님이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한 거예요. 카페 사장. 그걸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개인 사업자.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들이죠. 그런 개인 사업자지만 사업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버는 돈, 교수님처럼 직장을 통해서 버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그러죠. 근로소득. 근데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득이라고 그래요?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사업소득. 그래서 교수님도 돈을 벌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뭔가 투자를 해야 되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건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금융소득.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시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또 뭐 펀드를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거를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대기업의 포션은 0.1%밖에 안 된다. 99.9%가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대기업 가려고 꼭 하는데 대기업 가려고 하는 목적 자체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돈이 많이 벌리는 데는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 가서 다양하게 배우고 자기가 괜찮은 업종에 그 업종을 좀 노하우를 해서 창업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종사자 수도 보면 여기는 99.9%인데 실전 대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은 어, 19%, 21년 기준으로 하면 19%, 아, 약 20%,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8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여기서 정리합니다. 회사 수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도 몇 개예요? 거의 10,000개에 가깝잖아요. 9,972개, 9,972개. 10,000개 가까운 회사인데 과연 여러분은 회사를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영학도라고 그러면은 각 업종별로 뭐 한두 개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진출할 분야, 창업할 분야니까요. 자, 제가 업종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일부 업종별 기업 종사자 현황,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음, 가장 큰 게 그래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21년 보면 제조업이 18.3%, 종사자 수, 종사자 수로 지금 보여준 건데 18점. 제조업에 100명이라면 18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 도소매업이 19.6%. 그 다음에 건설업.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겠죠, 우리는. 건설업은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근데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 건설업이 떨어지면은 큰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음식업이 또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업에 8.3%나 됩니다. 종사자 수가. 부동산업은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은 다 부동산업에 해당이 되죠. 그거 외에 그 외에 농림, 광업, 전기, 가스, 그다음에 수도, 하수, 폐기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 그다음에 시설관리, 교육 서비스, 보건복지, 보건사회복지업, 예술, 스포츠, 여가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 쭉 설명드리고 네이버에서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네이버의 홈페이지나 어플에 가면 그 증권이 있어요. 경제 부분에 보면은 국내 증시가 있어. 국내 증시. 그래서 국내 증시 찾으면 업종을 보시면요. 업종도 쭉 나옵니다. 게임, 엔터트, 출판. 그래서 79개 정도 업종을 여기는 분류를 해놨어요. 해운사. 그래서 국내 증시기 때문에 증권에 상장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한 겁니다. 그 회사가 건강 관리 장비와 용품에 관련된 상장된 회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가 88개. 그래서 요거 제가 본 시점에 88개 중에 주식이 올라간 업체가 53개. 그러니까 보합이 88개, 하락한 업체가 기업이 27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업종이 이렇게 있고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업종을 보시면 B2G, B2B 크게 B2C 업종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B2G는 비즈니스 투 거버넌스예요. 거버먼트.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종이에요. 대표적인 게 방위 산업이 해당이 돼요. 방위 산업. 여러분 뭐 대포나 포탄 이런 거는 여러분이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은 사실은 방위 산업이 여러분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방위 산업이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국가가 망하지 않게 해서 뭐 전쟁, 이런 준비들 많이 하잖아요. 방위 산업에. 그래서 방위 산업에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뭐 그거 외에도 총포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 다 납품을 합니다. 라면도 교수님 옛날 군 시절에 라면 먹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에 전투 체력의 날이라고 그래서 전투 체력 하는데 고기 안 주고 라면을 줬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삼양라면이나 뭐 농심이나 뭐 이런 그런 데서 이렇게 납품을 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옷도 줘야 되잖아요. 속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또 의류에도 또 거기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어, 근데 어떤 회사는 정부도 주고 또 B2B도 있고요. B2B는 기업 대 기업 간, 일반인들은 판매하지도 않고 기업 대 기업 간 판매하는 회사. 그 다음에 B2C는 이제 컨슈머한테 직접 고객한테 판매하는 회사, 의류 같은 거, 이런 거,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 업종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B2C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B2C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거 만들어면 고객이 엄청 많이 올 거다. 어, 그래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뛰어들죠. 근데 사실 뛰어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B2G는 뭐 사실 고객은 없죠. 고객은 별로 없죠. 국가에다 납품한다든가 혹시 이제 좀 잘 아주 좋은 총포라고 그러면은 외국에 수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작년에 뽑은 건데 보니까 상장된 회사 업체 수가 약 4천 개.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 되는 업체 중에 4천 개. 만 개였죠, 만 개. 만 개에서 4천 개. 좀 대기업에. 근데 여기에 지금 상장된 회사 꼭 대기업만인 거 아니에요? 중견기업도 상장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상장됐냐? 제약. 제약회사는 규모가 크죠.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상장회사가 117개.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155개, 자동차 부품 152개, 그 다음에 화학 118, 창업투자, 전기 장비와 기기 이런 데는 여러분이 들어가기 쉽게 해서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가 좀 쉽죠. 예, 좀 안정적이고 기계, IT 서비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건 다 업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건설업, 그 다음에 화장품업, 생물공학, 철강, 방송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전기 제품, 통신 장비, 건축, 증권회사, 생명과학, 부동산도 있어요. 부동산은 여러분이 뭐 전세주가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동산은 회사는 큰 건물을 파는 거예요. 아주 대형 건물들을 뭐 63빌딩을 거래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큰 건물들을 거래하는 B2B로 그런 산업, 그런 기업들은 또 여기에 상장될 수가 있겠죠. 에너지, 컴퓨터, 조선산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석유가스. 자, 그 다음에 음료회사, 광고회사, 건축, 항공, 해운사, 가구업체, 은행, 상장된 은행, 손해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9개 회사가 상장됐네. 자동차업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그 납품하는 회사들도 상장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업, 항공사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이 업종 중에 여러분 궁금한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식품 업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중에 이렇게 상장된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상장된 회사는 매출액이 안정적이에요. 그나마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식품업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88개를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뭐 그 다음에 내가 은행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은행이 상장된 회사가 몇 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들여. 광고 회사도 있잖아요. 14개. 자, 자, 업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 상장 화장품 회사만 제가 봤어요. 화장품 회사. 이게 조금 전에 화장품 회사 67개잖아요. 67개. 67개를 봤더니 교수님도 모르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많이 들어본 거. 여학생들은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LG 생활 건강, 그 다음에 LG 생활 건강 우리가 많이 알죠. 그 다음에 요 별표 있는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이라고 그래서 요즘 뜨는 좀 중견 기업들이에요. 기술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 여기는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회사들이고요. 코스닥 회사가 얘는 코스닥이라고 그러죠. 애경산업 이것도 상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보세요. 코스맥스, 한국 콜마 많이 들어봤죠.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이렇게 여기는 코스닥은 새로 나중에 진출하는 기술 중심으로 어, 상장된 회사 이거를 이제 코스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화장품 회사가 엄청 많죠. 61개나 돼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코스피가 좀 큰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코스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상장 요건은 엄격한 자본금, 수익성, 기업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코스피로 상장되려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투자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 등 대중이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 규모로 주요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우리는 코스피. 코스피가 한 1000개, 900 몇 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코스닥이 한 1600개 정도 되는데요. 코스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개인 및 기관 투자 모두 개방하고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심의 상장. 코스피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IT, 바이오, 문화산업 등 혁신적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들어가고요. 코넥스는 이보다 더 적은 초소형 및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거래 시장. 코스닥에 비해 더 완화된 상장 요건.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시장. 여기는 그 리스크가 좀 있겠죠. 잘못하면 그 회사가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상장되긴 했지만 주로 전문 투자자, 요거 그래서 투자 대상자는 누가 주로 투자하냐? 전문 투자자 및 소수의 일반 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장 작은 시장 규모, 초소형 및 중소기업 위주의 상장, 신생기업 아직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러면 코넥스 이런 시장도 들여다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세 개는 여러분도 경영학도니까 기본적으로 경영학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야 될 예, 그 시장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자, 화장품 쪽에 조금 한 번 더 보면요.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업소 및 책임 판매업소 수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일상생활 속 화장품,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 기초 화장품 제품, 메이크업용 제품, 두발용 제품, 영유아용 제품, 그 다음에 인체 세정용 제품, 방향제, 향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손발톱용 제품, 이렇게 화장품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영역별로. 그래서 제조업 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제조업소 수가 여긴 제조업만 하는 거예요. 판매는 판매보다는 제조, 전문 제조 약 3,000개.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소는 15,000개. 생산, 생산,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 그래서 사실은 그 화장품 관련된 회사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얼핏 보면 여기 두 개만 합치면 이거 하여튼 책임 판매업소 수만 하더라도 15,000개. 그러죠. 약 2만 개 정도 봐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레시피 화장품 관련된 그 레시피만 만들면 다 판매 그냥 다 생산해 주는 회사가 많아요. 자, 다시 한번 보면 건강 미용 주식 쪽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회사들 KTNG, 종근당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 조금 전에 종합, LG건강, 애경산업, 여기 지금 아모레퍼시픽, 이츠한불, 한국화장품 이것들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합치해 놓은 겁니다. 종합. 그 다음에 단일 제품 마스크팩만 판매하는 회사, 그 다음에 보습제 판매하는 회사, 헤어 제품 판매하는 회사, OEM은 ODM으로 만들어주고 판매하는 회사, 강돈 주식회사로 만들어주라 화장품을. 그럼 여기는 만들어주는 회사들이에요. 브랜드 이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원료만 판매하는 회사, 그 다음에 기타 용기 판매하는 회사, 수입 유통하는 회사, 부자재 판매하는 회사, 이용 패치 판매하는 회사. 이건 다 지금 상장된 회사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장품 회사 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쪽에 갈 것인지 그것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회사 간다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회계, 전산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뭐 이런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근데 화장품 회사로 간다. 그러면 화장품 회사에 가면 무슨 용어가 주로 되겠어요? 화장품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원할 때 화장품 관련된 내가 회계 관련된 자격도 많이 땄지만 화장품 관련된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 전공 관련된 자격증뿐만 아니라 업종, 그 산업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더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에요. 2020년도에 지금 24니까 5년 됐네요. 제1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제가 붙여놨어요. 초창기 때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시험이 더 어려워지죠. 합격률도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생각보다 1회는 33%, 9%, 10%, 7.2%, 13%, 23.5%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응시자 분포를 봤더니 20대가 42%, 지역은 서울에 있는 회사원 학생, 자영업자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분포를 보니까 20대가 49%, 서울에 있는 그 다음에 지금 회사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면 학생이 있죠. 학생이나 회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에 보시면요, 이렇게 증권에 그래서 국내에서 업종 찾아서 그 업종별로 여기 이제 가구 업종이 일테면 가구 업종에 퍼시스, 한샘, NX 이런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좀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업종별 상장 회사를 한번 찾아볼 때 찾아보고 어떤 업종에 취업하기 원하는지 그래서 세개 업종 찾고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업종별 세개 회사 정하기 요거는 제가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좀 이따가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잘 알려고 그러면 아는 방법이 뭐냐면 그 네이버나 들어가 보면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전자공시라고 그래서 기업 전자공시 다트라고 그럽니다. 어, 여기에 들어가면 네이버 주요 사항 보고서, 네이버의 주요 사항에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요. 네이버의 최종 보고서를 정기 공시한 내용을 보겠다, 검색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23년 8월 달에 반기 보고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거기서 바로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보자. 뭘로 돈 벌어? 네이버는. 그래서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요. 회사 내용, 사업의 내용.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걸 많이 알아야 되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공시 자료를 보는, 보고서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네이버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요.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 이거 광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커머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그 다음에 핀테크, 네이버 페이, 콘텐츠, 네이버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카툰, 그 다음에 크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여기는 광고로 45%, 그렇죠? 그 다음에 커머스, 그 다음에 핀테크, 콘텐츠, 크라우드로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죠. 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치 플랫폼, 검색, 디스플레이, 커머스 광고, 중개, 판매, 스마트 스토어 중개하는 거잖아요. 판매, 멤버십. 핀테크는 메이 서비스, 디지털 금융, 페이죠. 페이 서비스, 네이버 페이, 또 디지털 금융, 콘텐츠, 웹툰이라든가 스노우, 크라우드웍스, 클로바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음. 다음에 이제 계열회사를 좀 보고 싶은데요.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네이버에 상장된 회사는 네이버 하나예요. 근데 비상장된 회사는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게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도와주는 거거든. 네이버 클라우드 여기는 상장 안 됐어요. 100% 투자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100% 투자했다. 네이버 INS라는 회사 여기도 네이버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장된 계열사예요. 그래서 네이버 그룹사 계열회사니까 네이버 그룹사 23년 6월 30일 날 그룹사에는 네이버 자회사 관계사라고죠. 관계사가 49개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개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컴파트너스도 네이버 자회사인데 여기도 한 350명. 근데 교수님한테 많이 그 학생 추천해 달라는 회사가 컴파트너스 회사였어요. 여러분 선배도 들어가긴 했는데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뭐 업무 강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그룹사 안에 있는 관계사 이런 데도 여러분이 취업하면 좋죠. 근데 취업하면 뭐가 좋아요? 복지가 네이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봉급은 적겠죠. 당연히 봉급은 좀 적지만 복지 부분은 그룹사기 때문에 한 가족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최종 보고서 정기 공시 그래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는 계열 회사에 대한 것도 있고 현대자동차는 상장회사가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상장회사가 12개고 비상장회사가 45개 총 57개. 비상장회사는 여러분한테 잘 안 알려져 있겠죠. 이런 데를 노려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디다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게 보면 이 보고서 안에 보면 임직원 현황과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보면은 직원 급여는 얼마고, 계열 회사 상장 수는 몇 개고, 상장 회사는 몇 개고, 비상장 회사는 몇 개고,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지. 그래서 상장 회사의 계열사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취업 준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 다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국내 증시, 그다음에 업종. 자, 업종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출판, 화장품 한번 볼까요? 화장품 여기는 64개가 돼 있네요. 화장품. 화장품 보면 파워플렉스, 현대바이오 여기에 지금 코스닥이라고 했죠. 이게 별표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그 회사의 현재가 뭐 주식 현황이 지금 쭉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화장품 회사 내가 가고 싶은 화장품 회사 여기도 화장품 회사도요 A급, B급, C급이 있겠죠. 그래서 A급은 코스피 회사가 A급이고 그 다음에 B급은 코스닥이 되겠죠. 코스닥에서도 또 B급에서 거기서도 또 C급으로 나눠서 내가 도전할 때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설명, PPT는 없지만 보시면 그룹사라는 게 업종 오른쪽에 그룹사 있어요. 그룹사. 그룹사에 보시면은 그룹에 네이버가 있을까요? SK그룹에 SK그룹 에서 에코프로 포스코는 전체에 상장된 회사 포스코 그룹에 상장된 회사가 6개 있다는 거예요. 자, 포스코 그룹에는 6개 회사가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 M,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리온. 요건 다 상장된 회사들이죠. 포스코의 자회사가 몇 개인지 그건 어떻게 찾죠? 이거는 직접 요거는 상장된 회사고 포스코의 그룹의 협력사.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다시 보면 카카오, 두산, 제가 네이버 한번 네이버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쭉 한번 들여다보면 영풍, 한솔은 상장된 회사가 10개, LG도 11개, 현대백화점은 이제 많죠. 현대백화점 그룹사라고 봐야 되겠죠. 13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기업 전자공시라고 눌러보면요. 기업 전자공시가 다트예요. 요 오른쪽 표시처럼 이런 표시가 다트입니다. 다트. 그래서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명을 네이버 한번 보죠.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주요 사항 보고서 기간을 2023년 12월, 2024년 3월 일 년짜리를 6개월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0101. 네이버 네이버 것만 수시공시로 봐볼까요? 공시 종합. (2023년 0101부터)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다른 자료들인데, 다트로 갈까요? 다트로. 정기공시 다트로 직접 가겠습니다. 정기공시 회사명, 회사의 개요, 사업내용, 임원 및 직원 현황, 임원 보수, 그래서 반기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기보고서에 매출 및 수주 현황, 매출 및 수주 현황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서치 플랫폼의 45%, 커머스의 22%, 핀테크 14%, 콘텐츠 13.2%, 크라우드 5.1%. 그리고 임원 및 직원들 현황, 임원들이 쭉 나오고요. 뭐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쭉 임원들 현황들이 나오고요. 임원이 굉장히 많네요. 직원 현황, 남자가 2,500명, 여자가 1,600명.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가 6.6년, 6.5년. 연간 급여 총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급여 총액 1인당 평균 급여가 7,700. 남자, 여자가 6,100. 이런 내용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회사, 그 밑에 보니까 계열회사. 계열회사도 네이버 상장된 회사가 1개, 비상장 회사가 49개, 50개. 그래서 컴파트너스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INS에서 컴파트너스에 100% 투자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네이버는 50개죠. 다 회사가.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정기공시 해볼까요? 카카오 정기공시.
뭐가 좀 잘 안 되네요.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정기공시 검색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명 찾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된 거는 여러분들이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뒷부분은 좀 실습이 좀 유연하지는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진출할 분야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다음에 SOC 관련돼서 물건을 다루는 육해공 관련된 산업, 또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무선, 유선으로 된 관련된 산업,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들이 있고 특정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출하려면 그룹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업종별로도 볼 수도 있고 그룹사 내에는 또 상장된 회사가 있고 비상장된 회사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일단은 여러분이 진출할 회사의 폭이 너무도 많고 또 그쪽 관련된 이제 창업할 회사도 많고 그래서 경영학도들이 여기 이런 회사들을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취업에서도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창업에서도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고 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또 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